자, 이제 격전지 지역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2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심의 바로미터 한강 벨트를 보면 자, 강남 3구를 제외한 한강 인접 지역구 11곳 좀 주목됩니다.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게 마포, 갑, 그리고 송파, 병인데요. 여기를 이기면 선거를 이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지은 총경 영입이 돼서 민주당 후보가 됐죠. 43.7, 조정훈 현 비례대표 의원 마포갑 41.5, 녹색정의당 김혜미 2.3인데 자, 노웅래 의원의 아성이 있는 곳인데 상당히 좀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모양새입니다. 자, 21대 총선 득표율에선 노웅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득표를 했었던 그런 곳인데 박 교수님 여기서 그래도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은 뭐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한강벨트 그러지만 사실은 한강벨트가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배비가 마용성이에요. 마포, 용산, 성동.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강북의 신흥 부촌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산층들, 조금 부유한 중산층들이 사는 강북 지역으로 벨트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소위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역할을 했던 진원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거의 부동산 민심과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혼재되면서 굉장히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럴 때는 뭐 개인의 역할, 개인의 위상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또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번 총선의 성격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또 아무튼 마포, 용산, 성동 이 지역에 소위 한강벨트에서 과거처럼 민주당이 압도적인 뭐 100% 승리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은 뭐 저는 그 벨트 한강벨트 전체로 봤을 때 6대4 또는 7대3 정도가 민주당이 좀 하고 나머지는 다시 좀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송파 병을 좀 보면 송파 갑을은 보수세가 좀 강한 곳인데 이 병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지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송파병 보수 정당이 승리한 게 지난 19대 총선 단 한 차례였는데요. 과연 이번은 어떨지 또 리턴 매치입니다. 김대현 평론가, 김근식 대 남인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송파병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했던 게 19대 총선 때. 19대 총선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직후에 치러졌던 선거였고 서울 지역을 거의 석권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이 어떤 정권이 창출되는 빅 이벤트가 있고 나서 그 정권을 창출한 정당이 그렇다면 이 어떤 지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 정당 입장에서 그 정도로 좀 험지 중에 험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송파병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에는 논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라고 하면 다 서울 강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송파병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보수 정당이 상당히 좀 서울 전체 선거판에서 우세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파병에 뛰고 있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후보가 김근식 후보입니다. 근데 김근식 후보는 원래 이제 현직 교수죠. 그러니까 교수 출신 분들이 바닥에서 표를 얻어오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뭐 정당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그리고 언론의 노출도나 이런 것들, 대중성, 인지도는 높지만 실제로 바닥에서 상대 후보와 싸워서 표를 가지고 오는 이런 박빙의 선거 구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약한 측면을 보인 게 아닌가. 본인이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곳에서 당협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여기 당협위원장, 여기 공천을 받을 때 어떻게 왔냐면 그 당시 안철수 정당과 보수 정당이 합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합당 몫으로 이른바 낙하산으로 왔던 곳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이 당내 경선을 치렀습니다만 용산 출신의 행정관과 경선을 치렀는데 이 두 사람의 또 신경전이 또 불꽃을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치르기 전에 당내 내분도 사실은 상당 부분 있었고
남인순 의원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근식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자원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기 좀 어렵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여전히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어떤 이런 성격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